전쟁의 최고 전략은 싸우지 않고 제압하는 것이다. 손자병법. 겉으론 감정이 보이지만 속에선 권력이 흐른다. 누가 속도를 정하고 누가 기다리는지, 누가 의제를 잡고 누가 따라가는지, 누가 대화를 닫고 누가 변명을 늘리는지,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분배다. 사람은 따뜻함에 감동하지만 결국 결정을 따른다. 다정함은 시작을 만들고 결정은 지속을 만든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미끄러진다. 잘해주면 통하겠지.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겠지. 진심은 소중하지만 경계 없는 진심은 가격이 떨어진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선물은 곧 배경이 되고, 배경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권력은 거칠 필요가 없다. 권력은 예측 가능한 규칙에서 나온다. 일관된 속도, 분명한 경계, 스스로 지켜내는 복원력 큰 돈이나 과시는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의 힘은 작은 자리에서 드러난다. 약속을 지키는가? 감정이 오를 때 속도를 늦출 수 있는가? 대화의 주제를 한 번에 하나로 잡는가? 불필요한 말싸움을 닫을 줄 아는가? 이런 작은 결정들이 공기처럼 쌓여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가 된다. 연애 장면에서 감정은 종종 사용된다. 눈물과 침묵, 갑작스런 거리두기, 한밤의 장문 메시지 단어에 붙잡히면 헤매고, 반응의 패턴을 보면 길이 보인다. 핵심은 간단하다. 감정엔 감정으로 맞부딪히지 말고 감정 뒤의 의도에 반응하라. 그리고 반응의 속도를 내가 정하라. 방법도 어렵지 않다. 짧게 인정하고, 지금 과열됐어. 시간을 건 다음, 내일 점심 10분만 한 주제. 의제를 좁히고, 오늘은 약속 문제만. 결정으로 닫아라. 다음부터는 일정 24시간 전 재확인. 4단계가 쌓이면 절차가 되고, 절차는 불안을 낮춘다. 불안이 낮아지면 사랑은 깊어질 공간을 얻는다. 침묵을 죄책감으로 쓰지 마라. 침묵은 연기된 판단일 때만 힘이 있다. 그래서 침묵 뒤엔 반드시 문장을 붙여야 한다. 내일 10시에 정리하자. 이 방식은 나와 맞지 않으니 다른 대안을 찾자. 침묵만 던지면 도망이고, 침묵에 결정을 붙이면 리더십이다. 속도도 설계 대상이다. 즉각 답변은 처음엔 친절이지만 곧 항상 대기 중이라는 사인이 된다. 항상 대기 중인 사람은 싸게 취급된다. 의도적 지연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조절의 신호다. 생각에 여백이 있는 답변은 늘 비싸 보이고, 비싸 보이는 사람은 덜 흔들린다. 반복되는 지각과 늘어지는 대화, 사소한 약속 파기 사건마다 감정으로 달려들지 말고 규칙을 남겨라.
10분 초과 지각은 그 주 약속 스킵. 하루 메시지 3회 창. 평일 밤 통화 없음. 한 번에 한 주제. 15분 타임박스. 정확함이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감정은 안전하게 커진다. 여기서 가혹한 진실 하나만 새겨라.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감정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존중이 빠졌을 때 떠난다. 존중은 말에서 생기지 않는다. 절차에서 생긴다. 절차가 없으면 사과는 쿠폰이 되고 할인만 늘며 가치는 떨어진다. 절차가 서면 사과는 통화가 된다. 드물고 그래서 가치가 생긴다. 착함은 미덕일 수 있지만 주도권 없는 착함은 쉽게 지쳐 보인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며 먼저 해명하는 습관의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나쁘다. 그 패턴은 나는 네 리듬에 맞춘다는 메시지를 만든다. 리듬을 내주면 속도를 잃고 속도를 잃으면 해석권을 잃으며 해석권을 잃으면 프레임이 무너진다. 강함은 폭력이 아니다. 강함은 기준과 결정, 그리고 일관성이다. 반복되는 약속 파기 앞에서 이번 주 약속은 스킵. 다음 주 재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설명은 짧고 결과는 분명한 힘. 사람은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지키는 장면에서 존경을 배운다. 존경이 있어야 호감이 오래 산다. 호의도 가격이 있다. 무제한, 무조건, 선제적 호의는 배경이 되고 배경은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다. 호의는 선택적이고 조건 위에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나는 이렇게 투자한다. 투자는 돈보다 시간, 집중, 계획이다. 기준 위의 호의는 권력처럼 보이고 기준 없는 호의는 애원처럼 들린다. 욕망은 바닥 안정 플러스 가벼운 변동에서 가장 잘 산다. 바닥 안정은 규칙과 시간표이고 그 위에 작은 의외성과 가끔의 스파크가 얹힌다. 전부 안정이면 식고 전부 변동이면 지친다. 너의 일은 바닥을 깔고 스파크의 간격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네 루틴을 세 줄로 써라. 우린 과열됐다. 내일 원시의 한 주제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 문장이 너의 프레임을 만든다. 프레임이 생기면 감정은 네 뒤를 따르고 프레임이 없으면 감정이 너를 끌고 간다. 덜 알려진 해석을 덧붙이자. 정서적 컨테이너, 라벨링, 시간, 의제, 결정가 보이는 파트너 곁에서 신경계는 안정되고 안정은 욕망을 죽이기보다 지속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직접 질문 한 가지. 지금 네 관계에서 누가 속도와 의제, 마무리를 정하나? 오늘
무엇을 결정할 건가? 감정은 때로 신호지만 연애의 많은 장면에서 감정은 협상의 언어로 작동한다. 눈물 한 줄이 타이밍을 바꾸고 침묵 몇 시간이 해석권을 흔들며 장문의 메시지 하나가 다음 약속의 조건을 바꾼다.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느꼈다가 아니라 그 감정 표현 이후 무엇이 실제로 끼었는가다. 결과가 바뀌면 그 감정은 사실상 협상 수단이었다고 봐야 한다. 너는 보통 단어에 반응한다. 그녀가 말한 문장, 그때의 어조, 마지막, 이모지. 하지만 게임을 굴리는 건 단어가 아니라 반응 패턴이다. 상대가 강한 감정을 꺼냈을 때 네가 즉각 해명하고 약속을 바꾸고 리듬을 끌어올리면 시스템은 학습한다. 강한 신호를 쓰면 이 남자는 속도를 내주고 의제를 넘기고 결과를 수정한다. 학습이 일어나면 패턴은 강화된다. 그래서 감정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 회수다. 속도를 회수해야 해석권이 돌아오고 해석권이 돌아와야 의제를 다시 잡을 수 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먼저 라벨링으로 온도를 낮춘다. 지금 분노가 컸어. 불안이 올라왔어처럼 짧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막연한 폭풍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변한다. 다음은 타임아웃이다. 30분 뒤 다시 이야기하자. 내일 10시에 10분만 정리하자처럼 시간을 건다. 이 간격은 도망이 아니라 연기된 판단이다. 그녀는 너의 반응을 통해 자기 존재의 흔적을 찾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느낀다. 그녀에게 네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녀는 결코 너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심리 구조다. 생각해보라. 이별 후 네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녀가 보낸 그 짧은 메시지의 의미를. 요즘 잘 지내? 오랜만이야. 그 짧은 말 뒤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 너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너는 여전히 나에게 반응할까? 그녀는 네가 답을 보내면 안도한다. 네가 반응하면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짓는다. 아직도 나를 신경 쓰는구나. 그 순간 권력은 다시 그녀에게 넘어간다.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고 너의 감정이 다시 흔들린다. 반대로 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녀는 혼란스러워한다. 그 혼란은 새로운 불안을 만든다. 그녀는 다시 생각한다. 그는 왜 아무 말이 없지?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이때부터 그녀는 너를 더 자주 떠올린다. 너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치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 왕이 신하를 내쳤을 때 그 신하는 즉시 반응했다. 전하, 다시 한 번만 용서를. 이건 충성이 아니라 공포였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신하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때 왕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그자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게 바로 권력의 역전순간이다. 연애도 똑같다. 너의 침묵은 그녀의 불안을 키운다. 그 불안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호기심은 다시 연락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네가 자신을 잊지 않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네가 완전히 달라져 있길 두려워한다. 그 모순이 그녀를 움직인다. 여자의 불안은 감정의 깊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건 영향력의 손실에서 나온다. 그녀가 네 감정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녀는 다시 움직인다.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불안이 너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 그녀가 다시 연락한 건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다. 그녀는 네 감정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사람의 불안을 믿었다. 왜냐하면 불안은 언제나 행동을 만든다. 그녀의 행동, 그녀의 연락 역시 그 불안의 산물이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그녀의 불안을 이용하라. 너의 침묵, 너의 무심함, 너의 냉정함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네 존재를 더 크게 만든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의 불안이 대신 일을 할 것이다. 그녀의 연락은 관심이 아니다. 그건 통제의 테스트다. 그녀는 네 감정을 다시 조종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심리적 실험이다. 이별은 끝이 아니다. 그건 권력의 이동이다. 처음엔 그녀가 떠났고 너는 버려진 입장이었다. 그때 그녀는 감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은 서서히 흔들린다. 왜냐하면 너의 침묵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그 불확실함이 곧 불안이고 그 불안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여자는 모르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녀는 네가 여전히 자신에게 반응할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연락한다. 그녀의 잘 지내?는 질문이 아니라 심리적 관찰이다. 그녀는 네 반응을 데이터로 수집한다. 네가 친절하면 아직도 나한테 미련 있네. 무뚝뚝하면 이 사람 바뀌었네. 무시하면 뭐야, 왜 나를 무시해? 그녀는 어떤 반응이든 통제의 실마리로 해석한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다. 다시 감정의 중심에 서는 것. 사랑을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네 감정의 리모컨을 다시 쥐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그녀가 이별 후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면 굳이 연락할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이미 떠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건 통제력 회복의 본능이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보자면 그녀는 정치적 재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가 잠시 잃은 영토를 다시 점령하듯 그녀는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네 마음의 영토를 다시 탐색한다. 그녀는 그곳이 여전히 자신에게 복종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 테스트를 기회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다시 연락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번엔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다. 그녀는 네가 달라졌는지 보러 온 게 아니라 네가 여전히 예전처럼 반응하는지 확인하러 온다. 그녀가 다시 연락했다고 해서 관계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녀가 다시 권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다. 조선시대의 권력 다툼을 떠올려라. 왕이 반란을 진압한 후에도 반역자를 완전히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존재를 이용해 다른 신하들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연락도 똑같다. 그녀는 네 반응을 통해 자신의 힘을 재확인한다. 너는 그 시험의 대상일 뿐이다. 그녀의 말투가 부드럽다고? 그건 전술이다. 그녀의 이모티콘이 친근하다고? 그건 미끼다. 그녀는 네 감정을 재점화하는 동시에 재측정하고 있다. 너의 반응 속도, 너의 말의 온도,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데이터다. 여자는 직감이 빠르다. 너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감지한다. 그래서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너의 톤, 말의 간격, 답장의 시간만으로 모든 걸 파악한다. 그녀는 다시 네 리듬을 읽으려 한다. 그 리듬을 읽는 순간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남자의 착각은 언제나 같다. 그녀가 나를 그리워하나 봐.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는 다르다. 그녀는 그리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배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녀는 너를 다시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다. 이게 바로 감정의 권력 구조다. 감정을 쥔 사람이 관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녀가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너의 반응이 바로 결과다. 네가 흔들리면 그녀는 안도하고 네가 냉정하면 그녀는 혼란스러워진다. 그 혼란이 커질수록 그녀의 통제력은 약해진다. 마키아벨리는 상대가 불안을 느낄 때 권력을 얻는다고 했다. 그녀의 연락은 바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다. 그럼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녀의 불안을 해소하지 말고 유지시켜라. 그녀의 테스트에 응답하지 말고 방관하라. 그 침묵이 곧 너의 전략이다. 그녀가 잘 지내? 라고 물을 때 너는 응 한마디면 된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감정을 풀어놓지 마라. 그녀는 네 말 속에서 통제의 손잡이를 찾는다. 그 손잡이를 절대 건네주지 마라. 그녀의 연락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통제의 실험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너의 반응으로 끝난다. 결국
권력은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간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 그녀가 다시 연락하는 이유를 다 이해했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너의 반응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지막 승부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 반응을 기다린다. 너의 답장 속에서 예전의 너를 찾으려 한다. 그녀는 네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그녀를 원한다는 증거를 원한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고 너는 다시 예전의 위치, 통제받는 남자로 돌아간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다르게 움직인다. 그는 반응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무반응으로 대응한다. 그녀의 메시지를 봐도 심장은 뛰지만 행동은 없다. 이게 바로 냉정함의 기술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왜냐하면 침묵은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가 왜 아무 말이 없는지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다. 혹시 나를 잊은 걸까? 다른 여자가 생겼나? 이제 진짜 끝난 걸까? 이 상상들이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그 불안이 곧 너의 영향력이다. 반면 대부분의 남자는 그 반대다. 그녀의 연락이 오면 반사적으로 답장을 보낸다. 나도 생각했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이런 문장들은 감정적으로는 따뜻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항복선언이다. 그녀는 그 답장을 읽고 미소 짓는다. 그래, 이 남자는 아직 나한테 있다.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다시 그녀에게 넘어간다. 냉정함은 무감각이 아니다. 그건 감정을 조용히 다스리는 능력이다. 너는 여전히 그녀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 그게 바로 남자의 절제다. 조선의 명군들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분노가 일어날 때일수록 그들은 말을 아꼈다. 그 침묵이 그들의 권위를 만들었다. 사랑에서도 똑같다. 감정이 클수록 침묵은 무기가 된다. 그녀의 불안은 네 침묵 속에서 자란다. 한번 생각해보라. 왜 그녀는 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더 자주 떠오를까? 왜 그녀는 네가 차가워질수록 더 궁금해질까? 그건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확실한 감정보다 불확실한 감정이 더 강한 중독을 만든다. 너의 무관심은 그녀의 감정 중독을 다시 깨운다. 그래서 진짜 강한 남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을 통제할 줄 안다. 그는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그녀가 흔들 때마다 웃고 그녀가 유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남자의 권력이다. 여자가 다시 연락할 때
그건 다시 시작하자는 신호가 아니다. 그건 네가 여전히 그녀의 세상에 남아있는지 묻는 신호다. 너의 대답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 그녀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곧 나는 더 이상 네 안에 있지 않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녀는 떠난 걸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제력을 잃은 자신에게 불안해한다. 그녀는 다시 네 이름을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네 SNS를 훔쳐보며 감정의 균형을 잃는다. 그게 바로 네가 냉정으로 얻는 승리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을 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널 사랑할 필요는 없다. 대신 널 완전히 잊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짜 영향력이다. 결국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사랑을 지배한다. 반응하지 않는 자가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다. 그리고 잊히지 않는 자가 결국 이긴다. 너는 그녀의 연락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미소 한번 짓고 휴대폰을 내려놓아마. 그 순간 권력은 다시 네 손에 돌아온다.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던 너는 그 순간을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녀의 연락은 사랑의 부활이 아니라 권력의 잔재다. 그녀는 너를 그리워해서 연락한 게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너를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남자는 이별 후 감정으로 남지만 여자는 권력으로 남는다. 그녀의 한마디, 한 이모티콘, 한 연락이 너의 심장을 다시 흔들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의 신호다. 그녀는 네 감정을 테스트하고 너는 그 테스트에 스스로 응답한다. 그게 패배다. 이제 기억해라. 진짜 승자는 연락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자다. 그녀의 관심은 미끼이고 너의 침묵이 그 미끼를 무력화한다. 그녀의 불안이 커질수록 너의 존재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커진다. 그리고 그때 네가 진짜 권력을 되찾는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권력의 본질은 단순했다. 사람을 지배하려면 감정이 아닌 두려움을 다뤄야 한다. 그녀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녀가 너를 완전히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통제다. 냉정한 남자는 사랑을 쫓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조종한다. 그는 불안한 여자를 만들고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을 각인시킨다. 그녀의 연락에 흔들리는 순간 너는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간다. 하지만 침묵하고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 그녀의 마음속 권력 구조는 무너진다. 그녀가 다시 연락할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 시험의 정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게임을 끝내려면 반응을 끊어라. 그 순간 네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된다. 사랑은 감정의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감정을 느끼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남자다.